자, 오늘도 준마렐라의 도전을 풍성하게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성금 씨. 네, 이 단풍놀이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야 제격이거든요. 그래서 준마렐라가 돼서 사랑하는 남편과 가고 싶은데요, 남자가 없어요. 거기다 남자가 없으니까 이 쇼핑이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 허한 마음을 좀 채워야겠다 했는데 돈도 없습니다. 준마렐라의 랭킹요, 개그우먼 하지만 밝은 서성금 인사드립니다. 네, 성금 씨 반갑습니다. 아니, 단풍 구경하는데 돈 안 들잖아요. 구경이라도 가죠. 혼자는 가기 싫어요. 혼자 못 가겠다. 네. 이달 말이 절정이라고 하니까 그 전에 빨리 남자친구 생겨야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현명한 소비에 대해서 알려주실 김준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똑똑한 소비의 달인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입니다. 네. 팀장님 상당히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렇죠? 네, 여름에 왔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가을이네요. 벌써 가을이네요. 네. 네. 단풍 구경 가실 예정이신지? 가야죠. 네. 어디로? 가까운 곳으로 가야겠죠?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매주 이 시간에는 현명한 소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현명한 소비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현명하게 소비하는 거, 가장 똑똑한 소비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얘기 드릴 내용은 바로 이제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입니다. 윤리적인 소비. 윤리적 소비. 단어가 굉장히 어렵죠? 좀 어렵죠. 네. 윤리적 소비가 어떤 건지 좀 명확하게 설명이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학문적으로 좀 정리가 되는 건데요. 일단 개인적이고 이제 도덕적인 믿음에 근거해서 의식적인 소비 선택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정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좀 간편하게 얘기하면 이제 착한 소비, 대안 소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나한테 이제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자연이나 환경 그리고 주변 이웃에게까지 좀 고려해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좀 소비를 하는 이런 소비를 윤리적 소비라고 얘기할 수 이런 건가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 봤는데 요즘에 왜 커피숍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착한 커피. 네. 뭐 이렇게 초콜릿도 착한 초콜릿. 맞아요. 뭐 이런 게 있던데. 공정구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제 윤리적 소비라는 것 자체가 이제 19세기 영국에서 좀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영역은 이제 건강, 나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소비를 하자. 그래서 이제 생협이 가장 먼저 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공정무역, 제3세계 인권을 좀 고려한 것들, 그 다음에 뭐 동물 학대를 하지 않는 제품, 그리고 재활용 제품, 그 다음에 우리 고장 물품을 좀 사용하는 로컬 푸드,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 제품들, 상당히 많네요. 이런 것들을 좀 다 포함하는 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신토부리도 윤리적 소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것을 사랑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소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는 게 바로 윤리적 소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어느새 삶에서 윤리적 소비를 해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탐스 슈즈라는 신발 상당히 좋아요. 성우 씨도 있죠? 저도 몇 켤레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알고 있어요? 탐스 슈즈가 내가 신발을 하나 사면 다른 한 켤레를 그 회사에서 돈이 없어서 신발을 사지 못한 아이들한테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신발을 하나 구매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나도 착한 소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탐스 슈즈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여기는 이제 내가 그 신발을 하나 구매를 하면 이제 한 켤레를 제3세계 국가에 있는 신발이 없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해서 뭐 올해만 한 60만 켤레 뭐 이렇게 팔았다고 굉장한 매출을 좀 올리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충돌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탐스 슈즈가 공급하는 신발이라는 게 이렇게 아주 고급 기술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다 사실 보니까 신으면 그냥 편안하고 그냥 보면은 굉장히 좀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물건을 제3세계에 이제 공급을 하면 오히려 이제 제3세계에 있는 그 공업, 그쪽에 이제 공업은 이렇게 성장을 못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실업자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이 물건들을 거기까지 이제 가지고 가려면 막대한 물류비가 들겠죠. 그렇죠. 이 물류비 과다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물건으로 주는 이게 현물로 주는 게 우리도 이제 과거에 이제 어머니 세대의 경험을 좀 했지만 이렇게 현물로 기부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받는 사람의 그 인간 존엄성에 좀 상처를 줄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부한다, 시혜를 받는다. 그리고 또 이제 제3세계는 가난한
나라다라는 이미지가 좀 고착화될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현재는 이제 탐수슈즈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반영을 해서 뭐 이렇게 제3세계 지급하는 것은 그 현지에 있는 공장에서 만든다거나 오, 괜찮은데요? 예, 이런 방법들로 계속 이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네. 그 탐스 슈즈를 신으면서 네. 참 이 신발 내가 이 가격 주고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살만합니다. 괜찮죠. 예. 네, 일단은 뭐 내가 하나를 구매함으로써 신발이 없는 아이들에게 똑같은 신발 하나가 이제 우리가 기부하는 셈이 되니까요. 네. 굉장히 좋네요. 뭐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윤리적 소비도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는 이제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에서의 윤리적 소비 영역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크게 한 3가지 영역 정도가 되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제 웰빙이라는 건강의 영역이죠. 네. 나 자신의 건강을 좀 돌본다. 이런 개념에서 시작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 건강에서 비롯된 환경, 예,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제 생태계의 건강까지도 같이 좀 고려를 하는 그런 선택들이 예, 요 영역에 좀 속하겠죠. 정말 똑똑해야겠네요. 우리가 그렇죠. 그냥 내가 물건이 네.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삼으로써 환경에는 또 얼마만큼 네. 뭐 좋은 영향을 미칠까도 생각을 해야 네.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네. 이른바 이제 사회적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정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권 문제나 노동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나뿐만 아니라 이웃, 네, 다른 사람의 건강, 웰빙까지도 같이 이제 고려를 한다는 점에서 이제 이런 3가지 흐름이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제가 좀 들어보니까 네. 이런 것 같아요. 좀 삶이 많이 여유가 생겼구나. 삶이 여유가 생기니까 남도 좀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내가 좀 더 이렇게 웰빙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나아가 이 지구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맞아요. 이게 윤리적 소비가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 윤리까지는. 그래서 제가 랭킹을 좀 준비해 네, 봤는데요. 어떤 랭킹인가요, 오늘은? 우리 윤리적 소비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후회되는 비윤리적 소비는? 비윤리적 소비. 네. 글쎄, 이게 아무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했던 소비가 네. 비윤리적인 소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실 소비하면서 윤리적 소비냐, 비윤리적 네. 소비냐 생각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보통 TV 보시는, TV 보시는 우리 준마렐라 분들이나 여성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쵸. 이양 살 거면, 조금 내가 윤리적인 걸로. 내가 이양 살 거, 근데 우리 남성분들은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시지 않아요? 어떤가요, 남자들? 네. 아니요, 남자분들도 네. 의외로 이제 윤리적인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아, 윤리적인 그래요? 소비. 그 남자들이 하는 윤리적인 소비는 어떤 걸까 저는 지금 궁금해지는데요. 그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윤리적 소비, 뭐 사실 소비 영역은 거의 이제 비슷하죠. 근데 이제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굳이 마트를 가지 않는다거나, 네, 재래시장을 좀 간다거나, 그다음에 여행을 가는 것도 그냥 승용차 타고 가면 조금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쵸. 그렇지 않고 이제 대중교통을 좀 이용한다거나, 뭐 비행기를 타는데 물론 돈도 없지만, 네, 가장 이코노미 클래스를 이용한다든지, 예, 이런 것도 윤리적 소비의 한 부분이라고. 아니, 지금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이 상당히 팀장님이 많은데요. 자신의 얘기를 딱 해주시니까 네. 윤리적 소비가 이런 거구나. 이 느낌이 확실히 이제 확실히 알겠어. 이게 윤리적 소비구나. 네. 조금 불편하지만 남에게 그렇게 피해가 가지 않는. 맞아요. 자, 그렇다면 비윤리적 네. 소비 우리가 했던 게 뭐가 있을까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여자 연예인들이 좀 그런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모피 입지 않기. 사실 그게 네. 동물의 가죽이니까 혹시 그런 것도 비윤리적 소비인가요? 네, 이제 동물 학대 제품이죠. 사실 이제 아마 모피 코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피 동물들이? 죽어야 되는 동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랭킹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알아볼까요?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4위는요. 무조건 새 것만 좋아했던 소비? 그러네요. 우리가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네. 새 거면 일단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걸 사게 되면 집에 있는 건 헌거가 되고 그렇죠. 그건 곧 쓰레기가 되나요, 이제? 그러니까 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 소비 생각에 이런 게 좀 있잖아요, 팀장님. 네. 이양 살 거면.
네, 그렇죠. 이왕 살 거면 새 거. 네.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이거 한 10년 쓸 거야 이러지만 또 그 다음 새 거가 나오면 또 그 새 거를 싸고. 맞아요. 네,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물건을 고집하는 것도 네네네. 비윤리적인 소비네요. 이제 느낌이 조금 더 확실하게 맞죠? 옵니다. 오죠? 네.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생각나지 않아요? 네. 왜 우리 요즘에 가면 벼룩시장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맞아요. 뭐 프리마켓 이런 거. 이런 것도 윤리적 소비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 것을 산다기보다는 필요한 것을 사면 됩니다. 네. 정답이네요. 정답입니다. 네, 우리 똑똑한 소비 네. 해야 됩니다. 3위, 아까 서진 씨가 잠깐 얘기했던 게 네. 나왔습니다. 3위예요. 끊을 수 없는 모피, 가족 사랑. 사실 저 모피까지는 아니어도 가죽 굉장히 좋아해요. 가죽. 자켓이 한 4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비윤리적인 여자. 네, 그러네요. 갑자기 낙인 찍히는 것 같고 아까 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가죽 자켓을 만들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동물들 생각하니까 네. 갑자기 좀 미안하네요. 네. 네. 여러분 올 가을에는 가죽을 좀 덜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2위 보도록 할게요. 2위는요. 무조건 별다방, 콩다방, 커피만 고짓. 무슨 자판기 커피야. 난 이런 데서 마셔야 돼. 오, 근데 이게 왜 비윤리적인 소비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이제 브랜드만 고집한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특정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 브랜드의 로열티가 대부분 이제 그쪽으로 맞아요. 가잖아요. 근데 동네 주변에 보면 이제 직접 이제 가공 원두를 만드는 그런 커피 전문점들도 많죠. 네, 이런 쪽들을 좀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물론 이제 별다방이나 콩다방 뭐 이런 경우에서도 공정무역을 통해서 이제 공정무역 커피를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이게 로열티가 외부로 유출이 되고 지역 사회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그렇죠.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도 왜 공정무역이라는 걸 내세우는 커피 전문점들이 이제 동네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공정무역이 뭔지 조금 더 확실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공정무역은 지금까지는 맨날 이제 싼 물건을 네. 사는 게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공정무역은 이제 생산자에게 제값을 주자라는 게 이제 이 운동의 핵심입니다. 혹시 그 초콜릿의 원료가 뭔지 아시죠? 카카오죠, 카카오. 네, 카카오. 네. 네, 그죠? 근데 초콜릿 1,000원짜리 초콜릿에 들어가는 카카오의 그 하나의 그 원가는 네. 생산자가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은 20원이랍니다. 20원이요? 1,000원짜리 초콜릿이 엄청 비싼 초콜릿에 것도 많잖아요. 네. 20원. 그 아까 말씀하신 커피 같은 경우도 그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원두가 한 100알 정도 되는데 네. 요거 한 개당 단가가 10원 정도랍니다. 10원이요? 네. 그러니까 100원 정도 되는 원가의 커피를 우리가 뭐 물론 이제 유통 과정이라든지 이후 가공 공정이 있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생산자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거고요. 그러네요. 또 요걸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그 아이들, 그러니까 사실 20원짜리, 100원짜리 물건이라면 다른 사람을 써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을 이제 같이 일하게 되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또 학교를 못 가는. 악순환이 이런 되네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군요. 왜 우리 보면은 TV에 가끔 나오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 맨발에다가 커피 알을 따기 위해서 바구니 아침부터 들고. 저녁까지 그거 돈 제대로 못 받고 아이들 노동력 착취다 막 이런 얘기들 막 하면서 사회운동 하시잖아요. 그쵸. 이런 게 그러면은 그 비윤리적 소비에 들어가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별다방, 콩다방을 고집할 게 아니라 정말 공정무역 커피를 들여오는 그런 커피숍의 커피를 좀 아니죠. 많이 마셔야 될 것 같다는 아예 생각이 안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예 안 마시면 어떡해요. 거기에 대한 생산하는 논의도 사람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커피를 제조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쪽 지역에서 이제 그 작물을 재배를 하면 결국은 식량을 재배를 못 하는데요. 그래서 커피 생산이 예,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한 작목을 1년 동안 한 가지 품목만 하기 때문에 정작 식량은 못 만들고 그러면 또 이제 그걸 팔아서 더 비싼 가격에 곡물을 또 들여오는 이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소비 자체를 줄여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운동의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성금 씨가 한 말이 어떻게 보면 또 네. 정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 1년 내내 아이들이 커피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 저 우리 진짜 똑똑한 소비, 윤리적인 소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저희가 좀 흥분을 해가지고 네. 랭킹에서 약간 벗어났는데. 그러니까요. 자, 후회되는 비윤리적 소비는 이라는 랭킹으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요, 종이컵, 나무 젓가락 등 일회용품의 생활화.
일회용품 정말 무의식적으로 무심코 그냥 쓰게 되는 경우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요. 저는요, 음식을 이제 배달시키더라도 나무젓가락 절대 안 씁니다. 오. 네, 집에서 배달시킬 땐 절대 안 쓰고요. 종이컵에 커피, 자판기 커피 이런 거 많이 마시잖아요. 네. 종이컵 사용 안 해요. 안 마셔요, 그냥. 오. 네, 잘 생활을 하고 있네요, 저는. 오. 그런 거 안 쓰기 생활화. 아유, 저는 좀 반성 좀 해야겠네요. 어떤데요, 성호 씨? 컵라면 먹을 때는 나무젓가락으로 먹어야 제맛이거든요. 그 포기할 수 없는데 나무젓가락을 뭐 씻어서 여러 번 사용하던가 뭐 그렇게 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라도 나무젓가락이라도 좀 사용하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심코 비윤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여성분들이 또 이제 이런 살림하면서 그런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우리 좀 이 시간을 통해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팀장님은 아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비윤리적인 소비를 잘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성금 씨 혹시 윤리적인 소비 그럼 잘하고 있는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윤리적 소비 네. 저 반성합니다. 사실 윤리적 소비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아직. 어떻게 하는 게 윤리적 소비고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잘못된 소비를 하고 있구나. 네. 이거를 잘 몰랐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겠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쉬운 것도 네.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남은 시간은 계속해서 팀장님께서 윤리적인 소비라는 방법들을 알려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경험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경험. 아까 이제 플리마켓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벼룩시장. 나눔 시장이 있어요. 뚝섬에서 이렇게 열립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신청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판매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더니 그것도 이제 무작위로 추첨을 하더라고요. 워낙에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입지 않는 옷이나 물건들을 모아다가 팔았어요. 막 1,000원, 500원 이렇게.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소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벼룩시장 같은 경우는 또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남한테 이제 사용되는 물건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 문제는 이제 모든 물건을 돈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죠. 네.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서로 이제 교환해 갈 수도 있는 네. 거니까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 자체가 뭐 물건을 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것도 좀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아이들한테 네. 교육에도 굉장히 네, 좋겠네요. 굉장히 도움이 네.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좋은 게 거기서 나온 수익금의 일부는 개개인이 자발적으로도 기부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판매 수익금이 얼마를 기부하게 돼서 너무너무 재밌는 경험이었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윤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몇 가지 팁을 알려주시죠.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사실 대형마트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나 대형마트보다는 이제 재래시장이나 집 앞에 슈퍼 이런 쪽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실 대형마트가 물건은 뭐 싸고 네. 뭐 편리하고 뭐 이렇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들어오는 그 기름값. 비용, 네, 기름값, 맞아요. 뭐 우리가 차료, 가까이 없으면 차를 네, 타고 그렇죠. 가잖아요. 예, 이런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또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예, 물건들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이제 막 사게 막 사게 될 네. 가능성도 있죠. 게다가 네. 이제 포장 단위도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사서 버리게 되는 것들이 좀 많아질 맞아요. 가능성이 대용량. 있는 거죠. 절대 공감입니다. 10만 원 들고 가서 20만 원 쓰고 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네. 진짜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도 윤리적인 소비가 될 것 같고요. 싸고 편하다는 생각에 마트를 자주 찾았는데 이제 좀 마트 끊어야겠어요. 네,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죠. 네. 네, 뭐 이렇게 시장에서 파는 뭐 5,000원짜리 티셔츠, 뭐 이런 것들을 좀 가급적이면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오, 의미네요,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네. 오히려 저렴한 저는 그럴 줄 옷을 많이 알았는데. 사야 된다라고 네. 할 줄 그렇죠.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 싼 것을 자주 이제 찾는데 네. 이게 싸다는 것 자체가 이 싼 걸 그 생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보다 더 싼 임금으로 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티셔츠에 있는 인건비가 얼마나 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또 거기까지 네. 생각을 예, 못했죠. 그런 부분도 또 있고 또 네. 이런 싼 물건들은 또 금방 쓰고 또 버리게 되잖아요. 예, 버리면 이제 버리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소각하게 된다면 뭐 다이옥신 같은 네. 이런 유해 물질이 나오기도 하고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팀장님 지금 제가 여기 값싼 의류 여기서 제가 헷갈리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브랜드고요. 그런데 티 한 장에 30만 원이야. 그럼 그 윤리적 소비인가요? 그거는
어려운 비합리적인 소비죠. 네. 티 하나에 30만 원을 한다. 그러니까 그 물건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러니까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30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5만 원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가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소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30만 원짜리 티셔츠를 내가 샀어요. 사서 한 10년 입어요. 그럼 윤리적 소비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내가 버리지 않으니까. 그 가치에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30만 원이라는 가치 거기 있는지. 네. 그 다음은요, 그러면? 또 다른 팁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농산물이겠죠. 이제 이제 유기농 뭐 이런 거 자체가 워낙 좀 비싸다는 인식 때문에 좀 부유층, 돈이 좀 많으신 분,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분, 이런 분들이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그 건강한 소비라는 것 자체는 어느 계층에서 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점유하는 거는 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계층이 좀 가져가야 되는. 네, 사실 부분이 우리 있는 것 모두 같습니다. 누구나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할 권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네요. 그렇다면 마트나 이런 데서 친환경 뭐 야채 이런 걸 샀어요. 그래서 친환경 밥상을 차립니다. 요건 어떻게 윤리적 소비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 생산되는 환경이 친환경이냐 아니냐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유통 과정까지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대형마트에 있는 그 유기농 제품들은 포장만 좀 굉장히 번지를 하고 이렇게 조명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넘어온 곳이 굉장히 먼 곳인 경우가 많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진 것 자체는 뭐 친환경적일지 몰라도 결국 이제 이걸 유통하는 과정 속에서 막대한 탄소 소비가 또 일어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직접 한번 키우는 거 거요? 있죠. 베란다 텃밭 뭐 이런 것들 있죠. 베란다에서 하는 텃밭, 뭐 그다음에 주말 농장.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생산자들한테 생활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팀장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윤리적 소비가요. 처음에 습관만 잘 들여놓으면 굉장히 편하고 오히려 더 이 소비 습관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도 더 절약하고 오히려 돈도 모을 수 있고 이게 또한 재테크가 또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어렵습니다. 뭐가 이렇게 따지고 이게 하고 내가 가고 오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있다면 얘기를 해주신다면.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GMO 농산물이라고 하죠. GMO 농산물? 그러니까 유전자 제조 합식품. 맞아요. 뉴스에 많이 등장하죠. 많이 나오죠. 사실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뭐 유해성을 검증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긴 했지만 이제 임상적으로 장기간 먹었을 경우에는 인간에게 유해하다는 게 좀 판정이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또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들을 가급적이면 먹지 않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우리가 소비할 때 생각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 것을 고집하지 않는 것도 이제 윤리적인 소비인데 그럼 중고품 사용 같은 경우는 중고용품을 좀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재활용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새 것을 산다는 것 자체가 사람한테 주는 쾌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품을 산다는 것 자체가 쉽게 이제 생각되지 않는데, 그래서 그 부분만 좀 포기한다 그러면 의외로 이제 재활용할 것들, 소비할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공정무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성우 씨도 궁금한 게 있다면서요? 저는요. 한번 이거를 통합적으로 윤리적 소비하는 방법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정무역을 통해서? 공정무역을 통해서. 아니 뭐 공정무역을 통하든 전체적으로요.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뭐 친환경이고 사회적이고 뭐 환경적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딱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윤리적 소비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윤리적 소비라는 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나 중심의 소비가 아니라 이제 우리 중심의 소비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모든 물건들을 딱 두 가지 요소가 있었죠. 품질, 가격. 이제 여기 안에 과정,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만들어지고 생산, 과정에 대해서 좀 생산을 해보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공정무역도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공정무역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물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신 커피. 그다음에 뭐 초콜릿. 초콜릿. 그다음에 이제 설탕이나 뭐 바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물건을 사는 거 말고요. 또 우리가 윤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서요. 네, 여행을 가면서도 윤리적인 소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요? 네. 네. 사실 이제 그 공정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여행의 이제 지속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소비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여행을 가면 대부분 다 여행사에 거의 전액을 다 지불을 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현지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현지인의 문화나 환경, 그다음에 습관 같은 것들을 같이 좀 공유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소비. 예, 이런 여행들이 좀 공정 여행이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들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현지에 있는 그 식당을 이용한다거나 네. 현지인이 이용하는 숙소 네.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네. 이제 현지 국적기,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는 방법. 오히려 더 재밌겠네요. 그렇죠. 이런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이제 팀장님께서 윤리적인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우리 주부들, 준마렐라 분들이 윤리적인 소비를 해야 되는 이유 간단하게 한마디로만 설명해 주실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 윤리적 소비 자체가 하나의 투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의사 표현을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공정무역 커피를 이용하신다든지, 그다음에 좀 제대로 된 그 생협 제품을 이용하신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그분들을 지지하는 하나의 투표 행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가장 싼 물건을 만드는 그런 그 다국적 기업의 물건을 산다. 그러면 다국적 기업이 그렇게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괜찮다라고 내가 투표를 하는 거죠. 예,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투표권이 있습니다. 네. 예, 이런 투표권을 어떻게 행사하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의 환경이 충분히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얘기 들으니까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돈을 버는 길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똑똑한 소비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똑똑한 소비하시면서 모두 부자 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